그럼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권수정 선생님부터 시작을 할까요? 남유미 선생님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1번은 권수정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1번 가, 나, 토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가는 미송이식 토기고 그래서 청동기 시대고 나는 비상미 토기로 신석기 시대입니다. 1번 가는 철기와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했는데 가는 청동기 시대이기 때문에 청동기와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돼야 맞는 답이고 네, 2번 그렇죠. 가는 가는 한반도에서 가장 일찍 만들어진 토기다 돼 있는데 미성유식 토기는 가장 일찍 만들어진 토기가 아니고 청동기 시대 토기이기 때문에 신석기에도 네, 토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이등 미문이 토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답이 네, 아니고 3번 네, 나가 만들어진 시기에는 움집이 지었다 해서 나 신석기 시대에 움집이 지어지죠. 맞는 네, 표현입니다. 정답은 네, 3번이고 네, 4번 나는 주로 고인돌이나 돌론 무덤에서 출토된다 했는데 고인돌 돌론 무덤 고인돌만 봐도 청동기 시대고 네, 5번 나는 계급 사회로 진입한 단계에서 나타났다 해서 계급 네, 사회로 처음 진입된 단계는 청동기 시대죠. 네, 네, 그래서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2013학년도 수학 능력 시험은 국사하고 근현대사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사에 관한 영역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 문제는 항상 선사시대의 유물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별 무리가 없겠죠. 자, 2번 넘어갈까요? 네, 2번입니다. 네, 가가 편찬된 시기의 과학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복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지문에 보면은 천문회화를 계산한 일이란 전심 전력을 다해야 그 이치를 구할 수 있다. 앞서 선면형만을 썼기 때문에 일식과 월식, 별의 변화와 관련된 운행의 도수를 아는데 착오가 꽤 많았는데 정초가 수시력을 참고하여 새로운 역법인 무엇을 만들었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역법이라고 되는 것이 힌트가 되겠고 이것은 이제 조선 전기에 세종 때 만들어졌었던 칠정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칠정산이 만들어졌던 조선 전기 과학기술과 관련된 것을 찾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기부터 보면요. 기억에 침구술을 집대성한 침구 경험방이 저술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침구 경험방은 인조 때입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가 되겠고요. 네, 그래서 기억을 네, 보기 문제 내용과는 좀 관련이 없고요. 네, 니은의 척을 사용한 과학적인 지도가 제작되었다고 했는데 이제 척척을 이용한 동국지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네, 동국지도도 영조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선 네, 후기라서 관련이 없고요. 네, 이것에 밀랍 대신 식자판을 조립하는 방법이 창안되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네, 세종 때 만들어졌던 이제 새로운 활자인 갑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죠. 이것은 리을의 화약무기의 제작과 사용법을 정리한 총통 등을 편찬되었다 되어 있는데 이 총통 등은 또 세종 때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네, 정답은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것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렇게 풀어본 문제로 조선 전기의 과학 기술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라면 주로 이제 세종 때의 일들이 많은데, 활자는 갑인자가 나올 수도 있고 개미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세종때가 아니라 그냥 조선 전기의 과학기술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넘어갈까요? 3번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나라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에는 남해부의 다시마, 책성부의 된장, 부여부의 사슴, 마실부의 돼지, 서진부의 말, 여기 서진부의 말 하면은 우리 네, 발해가 떠오르죠. 발해를 네, 얘기하는 거고 천주의 삼배, 옥주의 풀솜, 용주의 명주, 위성의 철, 노성의 벼, 미타오의 붕어가 있고 과일로는 한도 오약과 나귀의 배가 있다 돼 있어서 진짜 발해를 네, 찾으면 됩니다. 이번 네, 전흥사가 농업의 중심을 이루었다 해서
돼 있는데 벼농사가 아니고 밭농사가 중심이 되었고, 그렇죠. 물론 벼농사도 지었지만 네, 중심이 된 거는 밭농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네, 이제 잘못된 표현이라서 정답이 1번이 되겠고, 네, 2번 인삼, 사향, 모피 등이 주요 수출품이었다 했는데, 예, 네, 맞습니다. 발에 네, 고려도 뭐 인삼, 발에도 인삼, 사향, 모피, 그리고 뭐 말, 뭐 담비 가지고 이런 거 다 발해가 네, 수출했고, 네, 3번 방과 후 교류하면서 빈곤과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예, 네, 이게 이제 빈곤과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외국인을 상대로 실시한 과거 시험인데, 예, 우리 발해가 해당이 되고요. 4번 동해를 통해 일본과 무역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해서 일본과 무역을 활발하게 일본도라는 말도 있고 신라하고도 무역을 해서 신라도도 있고 네, 맞는 표현이고 5번 네, 산둥반도에 있는 해로를 당과의 무역에 이용하였다. 네, 이거 이제 산둥반도 발해가 또 짓고 했죠. 산둥반도에 네, 그래서 맞는 표현입니다. 정답은 네, 1번입니다. 네, 그렇죠. 자, 3번 문제는 발해라는 그 나라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단어로 이 발해의 그 지방 행정 그 제도는 5경 15부 62주가 되죠. 그래서 책성부, 부여부, 막힐부, 솔빈부가 발해고요. 15부 62주, 그다음에 현주, 옥주, 옥묘, 용주 이렇게 여기에서 뭐 책성부, 부여부, 막힐부, 그다음에 솔빈부 이 단어를 찾으면 아 이것이 발해의 지방 행정구역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이 나라가 발해라는 그게 인지가 되면 그거에 대한 답을 찾는 거는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4번 넘어갈까요? 4번입니다. 다음 조치를 내린 왕이 시행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과 신하가 나눈 대를 보면 신치제공 아래입니다. 근래 시전상인들이 법령을 빙자해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린다고 합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유기전 이외의 시전에 금난정권을 폐지하소서. 자, 금난정권 폐지라는 게 여기 신하가 어떤 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주는 어떤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네, 경에 멀대로 백성들이 자유롭게 물건을 매매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오. 그래서 금난정권 폐지함으로 인해서 백성들께 자유롭게 상호 허락할 수 있도록 시행했었던 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금난정권을 폐지했던 왕은 이제 정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해통공을 실시했었고요. 네, 이 정조가 시행했던 정책을 이제 여기 선지에서 고르면 되겠는데 일본도 보면 네, 의 노비를 해방시켜 줬다 했는데 이 공노비 그 그렇죠. 관노비를 해방시켰던 관노비, 왕은 이제 네, 순조입니다. 그래서 네, 정조 때가 아니고 이번에 왕의 친위부대인 장영영을 설치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장영영은 이제 정조가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네, 일단 답이 되겠고 네, 3번에 속도전을 편찬하여 통치 규범을 정리하려 하였다 되어 있는데 속도전은 이제 경국대전을 조금 더 이제 보완해서 영조 때 만들어지는 네, 것이고요. 4번에 송시열, 송중길 등을 등용하여 북보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북보를 준비했던 왕은 효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5번에 붕당의 뿌리를 없애기 위해 서원을 대폭 정리했다 되는데 이것은 정제 이후에 흥선대원 때 실시가 되었던 정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4번은 꼭 단골 문제로 정조의 개혁 정책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나왔었죠.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정조의 개혁 정책은 반드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5번 넘어갈까요? 네, 5번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시기의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낮에 시장을 벌여 남녀노소 관리들이 각기 자기가 가진 것으로서 교역하고 돈을 사용하는 법은 없다. 돈을 사용하는 법은 없다 돼 있고 오직 네, 저포나 은병으로 그 가치를 표준하여 교역한다 이랬으니까 네, 돈을 사용하는 법이 없고 저포 은병 하면은 고려 숙종 때 얘기니까 고려 시대 경제를 찾으면 됩니다. 네, 1번
안농사에서 2년 삼작이 널리 행해졌다 하면은 2년 삼작이 널리 행해진 거는 조선시대고 네, 그냥 고려시대는 2년 삼작이 보급됐다 이런 표현이 맞는 표현이고 네, 2번 토지 노급을 통하여 농민을 지배하였다. 노급이 나오니까 네, 신라시대 때 3번 철제 농기구가 점차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이거는 철제 농기구는 우리 고대시대 삼국시대 얘기죠. 그렇죠. 4번 네, 4번 곡물을 토지 결수에 따라 쌀 등을 납부하였다. 이러면 조선 후기 때 우리 대동법을 얘기하는 네, 거고. 네, 농민을 강제적으로 유통 경제에 참여시켰다. 이러면 사원수공업, 이러면 우리 고려 후기에 사원수공업하고 민영수공업이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네, 고려시대 얘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네, 5번입니다. 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지금 3번의 지문을 보면 철제 농기구가 점차 보급되기 시작한 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삼국시대 4, 네, 5세기경이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화된 것은 6세기고요. 그 다음에 네, 우경이 확대됐고, 자, 우경이 시작된 게 신라 지증왕이니까, 네. 그렇게 조금 구별을 해서 우리가 지문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넘어갈까요? 네, 6번입니다. 네, 다음은 삼국간 항쟁 시기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이다. 가에서 마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다라마 보면 일단 가시기는 고구려가 신라를 구원해서 외를 격퇴했 다음에 그 다음에 백제에서 동성을 즉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가 신라를 구원해서 외를 격퇴했던 시기는 이제 광개토대왕 시기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개토 대왕 이후부터 해서 동성을 즉위 전까지 사이의 시기를 네, 보면 되겠는데 네, 일본에 보면 백제는 신라와 동맹을 하여서 고구려에 대항하였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제와 신라의 동맹 낮의 동맹은 네, 장수 때 일어났던 거기 때문에 이 그렇죠. 시기하고 일치가 사실이 되겠고요. 네, 네, 맞고요. 네, 이번에 나를 보면 이제 동성을 즉위한 이후에 신라가 우선국을 정벌하는 즉 지증왕이 이제 네, 왕이 지증왕이죠. 하시기 네, 전후를 이야기하는 건데 네, 2번을 보면 신라는 병부를 제서 군사 통수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증왕 이후 시기인 버품왕 시기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3번의 달을 보면 이제 금강가가 멸망하였다 이 시기까지 네, 해당되는 건데 관련된 설명 보면 3번에 신라는 국가적 지원을 받는 불교 사찰로 황룡사를 건립했다 했는데 황룡사는 네, 때 건립되고 진흥왕 때는 금강가가 아니라 대가해가 진흥왕 때 멸망이 되었기 때문에 네, 3번도 해당되지 않고요. 네, 4번에 이제 안내라는 백제와 신라가 관사석에서 싸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싸우기 전후 시기인데요. 이제 6세기를 이야기할 수 있겠고 네, 4번의 설명 보면 다해가야는 고대의 위기를 벗어나려고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었다 돼 있는데 네, 이거는 대가의 인해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신라의 진흥왕과 아니 법풍왕과 네,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했던 네, 것인데요. 이거는 네, 관성왕 싸움 이전에 일어났던 시기 되겠습니다. 6세기 초에 6세기 전기 때 일어났던 거기 때문에 네, 4번도 해당되지 않고요. 5번에 이제 신라가 북한사비를 세웠던 이 진흥왕 시기와 사이에 있던 시기를 얘기하는 건데 네, 보면 신라는 여세를 몰아서 백제로부터 한강 하류 지역까지 빼앗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시기 같은 경우 보면은 백제로부터 어, 한강 하류 지역은 음, 갑자기 왜 예, 좀 진흥왕 배신으로, 예, 예.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관산성 전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관산성 전투 다음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맞습니다. 이게 진흥왕이 예, 예, 그 배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사건으로 관산성 전투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게 이거니까 이거 마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그러니까 여기 바로 직전에 들어가야 되겠죠. 네, 예. 네, 그래서 1번입니다. 6번의 답은
1번이 1번입니다. 네, 되겠죠. 자, 6번과 같은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삼국 간의 항쟁 시기. 그래서 삼국 간의 항쟁 중에서 가장 비중 있는 사건은 우리가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그 평양성을 천도한 후에 나제 동맹을 맺는 것이 삼국 간의 항쟁 시기에서 가장 비중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뭐 뒤에 거 이 지문이 이렇게 많은데도 이 출제자는 이거를 물으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삼국 간의 그 항쟁 그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쭉 그러니까 세기별로 정리를 쭉 해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보면 4세기 때 맨 처음에 삼국 간의 항쟁의 맨 처음 시초는 그 근초고왕이 평양성을 점령을 하게 되죠. 그때 누가 전사를 하게 되죠? 고고고나. 그렇죠. 그게 4세기 일인데 고국 원앙이 전사를 합니다. 고국 원앙이 뭐 업적이 치적이 참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그때 전쟁을 그 겪어가지고 힘이 다 했나 봐요. 그래서 직접 본인이 직접 전투에 참여해서 결국은 활에 맞아서 전사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고국 원앙의 그 손자가 되죠. 그래서 고국 원앙의 손자인 광개토대왕, 그 다음에 또 아들인 장수왕 해서 장수왕이 그 다음에 5세기 때 평양을 천도해서 나제 동맹이 맺어지고 그 다음에 진흥왕이 또 배신을 합니다. 진흥왕이 배신을 해서 나제 동맹이 깨짐과 동시에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또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진흥왕이 영토 확장을 해서 그게 6세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어져서 그 세력이 쭉 보합세가 이루어지면서 7세기 때는 고구려에서 수당 전쟁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국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김춘추가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게 7세기 일이고요. 그래서 이 삼국 간의 항쟁은 이런 세기별로 이렇게 중요한 사건들을 쭉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은 답이 1번이 되겠고요. 어딜 가나 뭐 다른 지문보다도 이 나제동맹 그리고 고구려의 그 장수왕의 평양천도 이거를 다 묻습니다. 이렇게 한번 선생님들도 이 그 문제를 많이 이제 접해 보시면 기출문제 해설을 많이 하시다 보면 공통적으로 묻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 삼국 간의 항쟁은 그거를 묻는 문제가 많습니다. 자, 7번 넘어갈까요? 네, 7번. 그림의 수령에게 대답하였을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집현전 학자로 한성에만 살던 내가 지금 집현전 학자라고 했으니까 지금 세종 때 집현전이 편찬되고 또 세조 때 폐지되죠. 그리고 다시 성종 때 홍문관으로 부활이 되고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 15세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내가 이곳에 보내오니 고을의 사정에 어둡구나. 어려움이 있으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마음껏 말해보아라 해서 조선 전기 때를 묻는 겁니다. 1번 네, 명반. 향약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래 했으니까 우리 중종 때 조광조가 시행을 하죠. 16세기입니다. 네,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하여 답답하다 했고 2번 향리. 기양령을 받아 속현에 온 고위관리까지. 속현 나오면은 고려시대죠. 조선시대 때는 그렇죠. 속현이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는 아니고. 네, 3번 농사일이 바쁜 철에 교대하여 군대 복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걱정이 큽니다. 이거 이제 농번기 때 이제 우리 농민이 군대 가야 되는 뭐 그런 건데 조선 전기 네, 때 우리 농민이 이제 뭐 양인 개병 이제 해가지고 있었던 거죠. 네, 예, 조선 전기 네, 때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네, 정답이고 네, 4번 상이
요즘 상평 통보가 많이 주조되었다는데 실제로는 유통이 부진하여 이랬죠. 이게 상평 네, 통보는 주조는 때 주조되지만 되어서 실제로는 지금 유통이 부진하다 했으니까 이건 이제 네, 인조 때 주조되고 또 나중에는 또 효종 때도 주조되죠. 그때 얘기를 하는 네, 거기 때문에 또 시기는 아닙니다. 5번 네, 노비. 어미가 양민이면 자식을 양민으로 삼는 법이 시행되었는데 주인은 계속 제 자식을 노비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어미가 양민이면 자식을 어미의 신분에 따라서 양민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노비 네, 종목법 용조 때 그렇죠.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조선 네, 후기를 얘기하기 때문에 또 해당 그렇죠. 사항이 안 되고 3번입니다. 네, 그렇죠. 자, 여기에서 7번에서는 또 특기할 만한 것은, 자, 조선 전기의 그런 사회 모습에 대해서 묻는 내용이었었는데, 노비를 보면 아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노비 종목법 이전에는 일천, 즉천이라고 그래서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천민이면 그 자식은 무조건 천민. 이것은 조선 전기 때의 모습이 되겠죠. 자, 7번. 그래서 7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넘어갈까요? 네, 8번입니다. 밑줄친 이 헌법의 시행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읽으면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이 선포된 후 수차례 걸쳐 개정되었다. 그 가운데 이 헌법은 5년 단임의 병역 직선제를 골자로 한 것으로 여야가 합의하여 개헌이 이루어졌던 점에서 의의가 잇따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것이 이 문제에서 힌트가 되는 단어가 되겠고요. 대통령 직선제를 이제 핵심으로 했었던 헌법은 6월 항쟁 이후에 나타났던 9차 개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1987년대 그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기울어진 사회를 모습으로 사회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찾아보면 1번에 서울올림픽 대회 개회식을 관람하는 관중. 그래서 1987년이 지나고 나서 네, 여기 8년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고요. 예, 그래서 네, 이 지문에서 얘기했던 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네, 맞고요. 이번에 반민족 행위처벌법이 통과되었다는 뉴스를 듣는 시민이라 되어 있는데 반민족 행위처벌법 반민특위 같은 경우는 1948년도에 네,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번은 이제 지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네, 최초의 아파트 준공식을 구경하려고 마포로 온 사람들이 됐는데 네, 이것은 60년 이후 1961년이 네, 시행됐기 때문에 또 이제 관련 없고요. 네, 저번에 운동이 시작되면서 운동을 독려하는 말이 시작이 됐는데 이것은 이제 박정희 시대 때고 네, 1970년 그래서 이것도 네, 시기가 맞지 않고 네, 이번에 식량난 해결을 위해서 정부의 지시로 혼식과 분식을 정리하는 조사를 했는데 네, 이것도 이제 예, 1970년대이기 때문에 5번도 네, 관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정답은 1번이 네. 그렇죠. 자, 여기서 해설을 잘 해주셨는데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헌법은 1987년에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어, 9차 개헌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 여기에서 이제 그 2번에 반민특위법이 그 통과되었다는 48년에 같은 48년인데 이것은 재헌국회 때 일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재헌국회 때 일이고요. 그 다음에 61년에 아까 이 마포의 최초의 아파트는 도화 아파트예요. 그거까지 설명이 되면 더욱 좋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혼식과 분식을 장려하는 1970년대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국민학교라고 했죠. 국민학교 때 혼분식을 그래서 막 도시락을 갖고 갔는데 막 검사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9번 넘어갈까요? 9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한강 북쪽의 목명량은
참으로 큰 명당이니 도읍을 옮기면 국운이 창성할 것입니다. 해서 한강 북쪽이라 했으니까 서울을 얘기하니까 그때 이게 고려시대 때는 남경 시설이 이제 유행했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네, 거고 이곳은 대화세의 땅이므로 만약에 궁궐을 세워 도읍을 옮기면 금이 항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이 항복한다 했으니까 네, 금이 이제 우리 고려시대 때 요즘 서경 기지설 성량을 그렇죠. 얘기하는 겁니다. 예, 네. 기어 가는 김부식 등 보수적 관리들이 지지하였다 하면 김부식은 우리 그 당시 고려시대 때 수도가 재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네, 보수파는 우리 원래 기존 세력들은 개경파죠. 예, 그래서 네, 네, 가에 해당 사항이 없고 니은 네, 나는 정치상 등 개혁적 관리들이 지지하였다 해서 정지상 등 해서 우리 서경천도 운동 몇 청이 이런 거 있었죠. 네, 네, 이게 정답은 됩니다. 맞고 맞는 편이고 디귿 네, 가는 문종을 전한 시기에 나는 인종 때 제기되었다 되는데 되게 좀 네, 지역적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네, 문종 때 전한 시기 맞고요. 나도 네, 인종 때 한 거 맞거든요. 되게 좀 네, 지역적이었는데 맞는 네, 표현입니다. 그리고 리을 가와 나는 북진 정책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해서 이거는 나만 해당되죠. 저기 북진 그렇죠. 정책이니까 네, 가는 한약이기 때문에 북진 정책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표현이고 그래서 정답은 네, 3번의 원하고 디귿입니다. 네, 그렇죠. 자, 이것은 고려 시대의 풍수 지리설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면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그 방식으로 출제가 되는 경우는 개경파, 김부식의 개경파와 그다음에 그 서경파, 그 묘청 정지상의 서경파 이것의 대립도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그것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번 볼까요? 네, 10번입니다. 다음 일정표에 밑줄 친 기억에서 리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태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의 호르사를 방문한 제 일본 속의 우리 고대 문화를 찾아서 해서 호르사하고 담징, 다카마스 고분, 왕 관련된 것을 찾는 건데요. 일단 기억의 호르사를 방문할 때 됐는데 보기를 보면 기억에 백제 불상 양식의 영향을 받은 관고사상이 잇따라 되어 있습니다. 네, 기억은 그래서 이 호르사와 관련된 설명이 맞기 때문에 네, 맞고요. 이제 니은을 보면 담징과 관련된 설명을 찾는 건데 니은에 보면은 네, 불경과 불상을 가지고 가서 불교를 처음 전하였다 되는데 담징은 이제 네, 호르사 분동의 글을 그렸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니은에 해당된 설명은 그러니까 보기 니은에 해당되는 설명은 노리사치계하고 관련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백제의, 네, 네. 그다음에 디귿의 다카마스 고분이라고 되는데 이제 다카마스 고분은 이 고구려의 수산이 고분하고 좀 네, 벽화에 있는 그림들이 상당히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도 나와 있지만 수산이 고분 벽화와 수산 벽화가 그려져 있다는 네, 것은 다카마스 고분에 대한 설명이 맞고요. 그래서 네, 기억과 디귿이 맞기 때문에 2번이 일단 정답이고 리을 네, 보면은 리을은 이제 왕에 대한 설명인데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어서 선지 문화를 가르쳤다라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정확하게 쇼토쿠 태자의 스승은 왕인이 아니고 태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왕인, 해자죠. 네, 왕인도 물론 태자의 스승이긴 하지만 네, 정확하게 쇼토쿠 태자가 명시되어 있는 네, 것은 태자 네, 해당입니다.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 문제도 가끔씩 출제가 되는 문제인데, 일본에 전파된 우리 고대 삼국시대의 문화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1번 넘어갈까요? 1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왕이 개경, 서경 및 12목에 가를 두고 명령을 내리기를 해마다 풍경에 따라 조적을 행하되 백성에게 여유가 있을 때 조금씩 거두고 여기가 이제 키워드 되겠는데 네, 백성에게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조금씩 거두고 그리고 네, 백성에게 부족함이 있을 때
많이 푼다고 했으니까 이게 물가를 네, 조절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네, 평창을 찾는 문제고 1번 네, 부담가의 수용과 빈민규를 담당하였다. 이거는 네, 동서대비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2번 네, 네, 2번 서민들을 치료하고 약재 판매를 담당하였다 해서 네, 해민국이죠. 예, 해민국이고 네, 3번 백성 구제를 위한 임시기간 하면 우리 도감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여기 이제 그렇죠. 네, 구제도감을 얘기하는 거고 4번 그렇죠. 상촌 지지를 안정시키기 위해 사창으로 개편되었다. 사창하면 네, 우리 저기 황곡하고 관계되죠. 한국제도죠. 네, 그래서 대원구 때 이제 사창 민간이 주도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네, 거고 네, 국가를 안정시켜 백성의 생계를 돕는 기능하였다. 예, 이게 네, 정답입니다. 예, 그렇죠. 답은 5번입니다. 네. 네, 그렇죠. 자, 이거는, 아까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이렇게 백성에게 이제 여유가 있을 때 조금씩 거두고, 부족할 때는 많이 푼다고 한, 요것이 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려의 물가 조절 기관인 상평창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2번 넘어갈까요? 네, 12번입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보면 큰 일을 이루신 후 저희를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고 기국공신의 첫째로 이름을 올려주셨습니다. 신은 가등과 회연공도 같았고 전투도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가가 중국의 천재에게 죄를 얻으면서부터 남원과 결박하여 유동을 취하기 위해서 한 몸의 화를 면하라 하였습니다. 신이 병을 무릅쓰고 기운을 내어 전하를 뺏고 전하의 뜻을 돌이키니 간사한 계책이 드디어 저지렀습니다. 됐습니다. 네, 유동을 취하고 깼다라는 말이 네, 나오는데 네, 이제 정도전과 관련된 그렇죠. 설명이겠죠. 그래서 네, 인물은 정도전이고요. 네, 정도전과 관련된 것이 보면 1번에 네, 경제육조는 편찬할 때 했습니다. 근데 경제육조는 조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죠. 네, 있기 때문에 1번은 아니고요. 네, 2번은 이제 재상중심의 정치를 주장했다. 정도전이 대표적으로 됐었던 총재 정치, 재상중심의 정치를 주장했던 것이 그렇죠. 2번이 맞는 답이 되겠고요. 네, 3번에 토지제도 개혁에 반대했다 되는데 정도전은 토지제도 개혁에 반대하지 않았고 과정법을 네, 실시하는데 실시한, 네, 네, 그렇죠. 그래서 3번도 아니고요. 4번에 네, 위화도 해군을 계기로 정계에서 제거되었다 했는데 제거되지 않았고요. 이거 위화도 해군을 계기로 해서 이제 오히려 정권을 이성계와 더불어서 잡았습니다. 그렇죠. 아니고요. 네, 5번 후진을 양성하여 사람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했는데 이거는 네, 실제가 네, 온건파 사대보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2번에서 보면 재상 중심, 그러니까 정도전이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했는데 그거에 대치되는 것이 태종 이방원의 왕도 정치와 대치가 되기 때문에 이방원에 의해서 처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2013학년도 수능이기 때문에 2012년도에 실시된 문제예요. 그래서 올해 뭐 실시가 됐으면 많은 우리 학생들이 이게 정도전이라는 사극이 열풍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13번 네, 넘어갈까요? 13번. 네, 13번. 밑줄 친 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옛날에는 이웃나라의 어진 선비들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였는데 지금은 나라 안의 인재를 쓰지 않고 혹시라도 그들이 등용될까 염려합니다. 그들은 신하가 되어서 임금을 가까이 모실 수 없으니 군신의 의리가 멀어지고 자식이 되어서도 감히 여기 이제 힌트가 나오는데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니 하면은 우리 네, 사별을 받았던 서울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인륜이 억울해지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을 버리고 먼 일가부치를 양자로 삼고 있으니 양자로 또 삼다는 표현도 나오고 네, 하늘의 이치를 너무나 심합니다. 해서 네, 그들은
1번입니다. 서울에 대한 걸 네, 찾으면 1번 그렇죠. 신부는 양이지만 천역의 종사였다. 이거는 이제 네, 을 얘기하는 거고 2번 네, 남반으로 불리며 중류층으로 분류되었다 하면 남반은 우리 이제 궁궐에서 실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하고는 관계가 네, 없고 네, 3번 문과, 목과, 작가 등 과거 응시가 금지되었다 했는데 이제 네, 우리 서울들은 문과만 이제 그렇죠. 금지되었죠. 예, 그래서 주로 네, 이제 문과, 작가에 이제 응했죠. 4번 네, 직역을 세습하고 같은 신분 안에서 혼인하였다 했는데 우리 네, 직역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중류층을 얘기하죠. 중인계급이죠. 네, 예, 뭐 향리나 뭐 군반이나 이런 그렇죠. 사람들 네, 얘기하는 거고 이번에 수차례에 걸쳐 집단으로 신분 상승 운동을 전개했다. 예, 이게 서울 호통이죠. 네, 이게 네, 정답 네, 네, 5번입니다. 정답은. 네, 그렇죠. 자, 우리가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여기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니 여기에서 이제 서울이라는 힌트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규사라는 거 자체가 규사가 뭐냐면 우리나라 역대 서울들의 행정 및 그들이 조정에 올린 그 장주들을 모아서 편찬한 책이 규사입니다. 이게 철종 9년에 그 대구 유림들이 조광조와 이의를 추모하기 위해서 만든 달서정사에서 간행이 되었고요. 현재는 서울대 규장각에 목판본이 소장되어 있는데 편자는 미상입니다. 그래서 2권 2책으로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규라는 것이 한자로 이것이 해바라기라는 뜻이에요. 규가. 그래서 그 선조의 이제 비답 가운데서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면은 본가지나 곁가지가 다름이 없듯이 임금에게 충성하는 데에도 적자나 서얼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에서 인용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규사 그러면은 이거는 서얼에 관한 책이다. 여기에서도 힌트가 되는 걸로 어, 정리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 넘어갈까요? 네, 14번입니다. 다음은 조선시대의 조선제도에 관한 자료이다. 그래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가나다를 이렇게 채책을 보면 가 같은 경우 소출이 10분이면 상상년으로 정해 1결당 20도 중약 2분이면 하한년으로 4도씩 거두며 한 분이면 면사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해에 따라서 풍경에 따라서 이제 나누는 연분 구동법이 되겠습니다. 부등법. 네. 나 같은 경우는 농부의 둘째 손가락으로 10번을 재어 상전적으로 삼고 중약 1결에서 조는 모두 30수씩 거둔 것을 정수로 했다 되는데 이것은 이제 과정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그렇죠. 초기 나 같은 경우 과정법이요. 네. 나 같은 경우는 처음 삼남지방은 정해진 결수로 조세대장 기록하되 중역되고 나머지 5도는 모두 하지하로 정하여 징수했다. 이후 경기, 삼남, 해서, 관동 모두 1결의 4도를 징수했다. 1결의 4도라는 것이 힌트가 되겠고요. 영정법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과정법, 영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네. 옳지 않은 것을 찾아냈는데요. 1번도 보면 가에서 토지는 비옥에 따라 육국으로 구분됐다 되는데 이제 이것도 전분유독법이고 네. 전분육독법, 연봉구동법 모두 다 세종 때 만들었던 이제 그렇죠. 조세 제도이기 네. 때문에 해당되고요. 이번 이제 과정법에서 1결에 한결에 최대 생산량이 300도로 정해졌다. 근데 상산이 300도로 정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되고 있고요. 네. 3번에 다에서는 여러 명목의 수수료, 운송비 등이 함께 부과되었다. 영조법에서 여러 가지 수수료, 운송비가 들었던 것이 맞기 때문에 네. 3번도 맞고요. 4번에서 가에서는 풍경에 따라 네. 나와 다에서는 풍에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되었다. 연분구두법은 풍에 관련이 있고 그리고 네. 과정법, 영조법은 풍에 상관없다 있는데
영조법은 풍경에 상관없이 항상 1결에 4도가 맞지만 네. 과조법은 풍경에 따라서 조정이 조정이 되죠. 가능해. 네, 네. 그래서 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4번이 틀렸고요. 네. 5번에 가나 다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연문고등법, 과정법, 그리고 영조법 모두 토지 소유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나에서 보면 이게 이제 조선 초기 과전법인데요. 1결에서 조는 모두 30두씩 거두는 것을 정수로 하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지문을 보면 1결의 최대 생산량이 300두로 정해졌다 그랬습니다. 최대 생산량이 300두인데 조는 모두 30두씩을 거두는 것이 정수로 돼 있대요. 근데 이때의 그 세율이 10분의 1세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제 그것도 학생들한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15번 넘어갈까요? 15번 다음 가상 광고를 통해 알 수 있는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일할 사람 모집합니다. 해서 일할 장소 황해도 수안 금광, 예, 금광이 장소고 모집 인원 뭐 있고 금요 있고 지금 밑에 보면 덕대라는 말이 나오죠. 덕대는 우리 경영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금 민영 광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선 후기 때의 일입니다. 그때 경제 상황을 찾으면 기어 광장농업이 유행하여 농민층이 분화되었다 해서 맞죠? 이 조선 후기 네. 때 미연 모내기가 남부지방에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했는데 조선 전기 때 남부지방이고 조선 후기 때는 전국적으로 보급되었습니다. 틀린 네. 질문이고 이건 폭우를 거점으로 객주 여각 등이 활발한 상황 행위를 하였다. 예, 이거 맞습니다. 조선 후기 네. 때 리을 장인이 부역으로 동원되어 물품을 제조하는 관영 수공업 했으니까 우리 조선 전기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렇죠. 정답은 네. 2번입니다. 네.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선 후기라는 사실을 알아내는 그 포인트는 덕대,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덕대, 그 다음에 금요, 그 다음에 금광, 그래서 민영광산이 증가한 조선 후기 때의 경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16번 넘어갈까요? 네, 16번입니다. 다음 글을 네. 쓴 지문을 보면 환경의 의미를 분석하여 말세에 큰 마음을 지닌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처음 만함을 일으키는 근원을 삼고자 한다. 신통변화는 깨달음에 의지하여 덕가 점점 나타난 것이며 깨달았을 때 곧 발현되는 것을 말한 것은 아니다. 남원경에 이르기를 진리는 단번에 깨닫지만 구체적인 판례는 한 번에 없어지지 않아 차를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리는 단번에 깨닫지만 구체적인 판례는 한 번에 없어지지 않아 차를 제거한다. 도노 점수를 이야기하고 네. 있고요. 도노 점수 그렇죠. 네. 진리라고 상녀가 고려 시대에 네. 진리라는 것과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과 관련된 설명을 옳은 것을 찾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교학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즉 교중 네. 중심의 선정 통합을 주장한 사람이고요. 그렇죠. 이거는 네. 승려입니다. 1번은 해당되지 않고요. 네. 이번에 화엄정을 형성하고 많은 제자를 양성했다 했는데 화엄정은 신라 시대의 의상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3번 백년 결사를 통해 고려 후기의 불교기를 이끌었다 했는데 이것은 이제 요새라고 하는 네. 고려 시대의 승려입니다. 그래서 네. 3번도 해당되지 않고 4번에 불교계 폐단을 비판하고 무단 통합운동을 벌였다 했는데 이것은 아까 네. 1번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4번도 해당되지 않고 네. 고려불교에서 지향되었던 선교 유치 사상을 완성했다. 선종 중심의 교정 통합운동을 주장했던 사람인데 이제 보기에서 이야기했던 진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 16번 같은 문제는 이렇게도 나오지만 고려의 승려 또 신라의 승려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고려와 신라의 그 승려들의 한 활동, 그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한 활동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17번 넘어갈까요? 17번 가 정책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일제의 식민 통치 모습으로 오른쪽은 되어 있습니다. 일제의 식민 수탈 정책, 토지조사령 하면은 토지조사 1910년대에 토지조사 네,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 네, 찾으면 되니까 1번 내선 일체를 강조하여 조선어 교육을 폐지했다. 내선 이거는 이제 우리 30년대 후반에서 40년대까지 쭉 있었던 일이고 2번 네, 전시 공무원 체제를 강화하여 징병징용을 실시하였다. 요것도 같은 시기에 1번과 네, 같은 시기에 있고 3번 황국 시민화 정책을 추진하여 신사 참배를 강요했다. 이것도 지금 다 같은 시기입니다. 1, 2, 3번이. 네, 4번 촬영을 통해 한국인의 기업 활동과 자본 축적을 억제하였다 했으니까 이거는 1910년대 해사령을 해서 허가제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네, 되겠고 5번 대륙 침략에 따른 전쟁 물자 생산을 위해 병참 기지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거는 1930년대 이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4번입니다. 그렇죠.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17번과 같은 문제는 그 일제강점기 때의 그 통치 시기의 특징들, 그런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8번 넘어갈까요? 네, 18번입니다. 다음 주장을 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보면요. 한 농가의 기본적인 토지 규모를 정하여 그 규모의 토지는 매매를 일절 금지하고 그 규모 이상의 토지만 매매하도록 허가하면 그 농가의 토지 규모가 균등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간악한 것은 재물이 모자란 데서 생기고 재물이 모자란 것은 농사에 힘쓰지 않기 때문이다. 농사에 힘쓰지 않는 까닭은 여러 가지 좀 때문인데 라고 정리되어 있고 노부제도 사치와 미신 게으름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은 이제 영업전을 주장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먹는 그런 이제 제도를 이야기했던 이익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야 되는데요. 네, 1번을 많은 제재를 기울여서 학파를 형성했다. 즉 성화파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네, 맞고요. 2번 천주교 신앙 문제로 정부에 탄압받았다 되는데 이것은 신유박해를 받았던 네, 정약용이라고 하는 네, 작자가 되겠습니다. 3번 서양 천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다. 네, 맞고요. 네, 4번 적이며 비판적 역사 소설을 제시했다에 대해서 당시 이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의 역사관을 비판을 하였습니다. 네, 5번에 다방면의 내용을 기록한 백과사전의 책을 남겼다. 즉 성호사소려가는 책을 남겼기 때문에 5번도 맞고요. 네, 정답은 2번이 네,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실학자는 꼭 여기 뭐 이익에 대해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학자의 중요한 인물들은 각 인물들에 대한 그런 특징들, 활동들, 저술, 그것까지 정리를 쭉 해 주셔야지만 합니다. 꼭 단골로 꼭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2013년도에는 18번에 이 이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학 문제로 정부의 탄압을 받은 정약용을 제외한 이거 1번 많은 제자 성화파죠. 그 다음에 서양 천문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였다. 이익은 서학에 굉장히 개방적인 태도를 취해서 서학을 통해서 들어온 과학기술에 특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실증적이며 비판적인 역사 서술을 제시하였다. 그렇죠. 기존의 학문 풍토나 역사관이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인식과 학문적 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주장해서 민족의식을
싹 틔우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5번 다방면의 내용을 기록한 이거는 아까 성호사설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백과사전의 책 성호사설. 그래서 18번은 꼭 이익에 대해서만 정리하지 말고 실학자의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 19번 넘어갈까요? 9번 가 지역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 후기에 국내 상업의 발달과 함께 대무역도 점차 활발해졌다. 가를 근거지로 활동한 상인인 유상했으니까 우리 사상 유상이면은 평양의 사상이거든요. 그 가는 그렇죠. 평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일제 강점기에 민족 기업을 육성하여 경제 자립을 이루자는 물산 장려 운동이 일어났다. 이 운동은 평양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예, 네. 이래 되거든요. 네. 1번 통일신라 때 부경경이 설치되었다. 우리 통일신라 때 구조 5서경 중에 부경경이 있거든요. 부경경은 우리 원주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평양은 네. 아닙니다. 네. 2번 고려 시대에 망이 망소이 등이 봉기하였다. 예, 우리 공주의 망이 망소이 아니죠. 공주를 얘기하는 거고. 3번 조선 전기에 개방되어 일본과의 무역이 이루어졌다 했는데 우리 조선 전기 때 개방된 거는 우리 세종때 개해약조로 인해서 삼포가 개항이 되죠. 그래서 네. 부산, 제포, 연포 우리 다 저 밑에 네. 있는 지역. 부산, 제포는 진해고 연포는 울산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 평양 전혀 관계가 없고. 4번 동학운동 당시 정부와 농민군이 화약을 체결하였다. 우리 전주 화약이죠. 예, 전주입니다. 네. 5번 강복 이후 김구식 등이 참석한 남북 지도자 회의가 열렸다. 요거 이제 우리 평양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은 네, 그렇죠. 5번입니다. 네. 항상 그 지역에 관한 문제가 꼭 한 문제씩 나옵니다. 그래서 지역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이 평양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번에도 평양에 대해서 나왔군요. 평양에 관한 역사적인 그 사실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20번 넘어갈까요? 네, 20분입니다. 가에서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제 특집 한글이 거론 발자취에서 최근 한글이 세계 저명 언어 학자들로부터 가장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문자로 평가되는 등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한글날을 맞아 한글이 거론 발자취 정리본다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나다마로 보면 1443년부터 1590년 즉 임진왜란 이전 시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에 관련된 설명을 1번 보면 간경도감에서 불교 경전을 한글로 번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시기가 1461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네, 이 시기 즉 1443년부터 네. 1590년 사이가 맞기 때문에 1번은 네. 맞고요. 이번에 보면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임진왜란 발발 이후부터 강화도 지역 체결 사입니다. 그래서 신경준이 훈민정 운해를 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1750년도 영조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네. 한 번에 서재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을 창간했다 되는데 이것은 1896년입니다. 그래서 다시기 같은 경우는 대한제국 수립 전인 즉 1876년부터 1897년이고요. 그래서 3번도 해당되고 있고 네. 4번을 보면 이제 라에서 대한제국 수립 이후부터 국권 피탈 즉 이제 한일 강제 병합 전까지인데 조선어 연구에서 가게 하나를 지정했다 되는데 이거는 한일병합 이후 1921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시기가 맞지 않죠. 그래서 네. 4번이 틀렸고요. 네. 5번의 말을 보면 조선어 학계에서 한글 맞춤 통일을 만들었다 되는데 이것은 이제 1933년입니다. 마시기하고도 네,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 해당되지 않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20번의 답은 네, 4번이 네,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네. 네, 그렇죠. 자,